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짚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지수가 뭐 0.9%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빠지고 있죠. 3.79% 정도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 정도 시기쯤 되면은 사실 대한민국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한 50년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올라오는 종목보다 내려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88개의 종목이 상승, 나머지 820개 종목은 하락,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개, 1300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각자 자기 전망으로 자기가 봤을 때 이 업종, 이 업황을 뭐 지수가 빠져도 이 정도 뭐 빠져도 괜찮을 것 같다,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좋다, 각자 저마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오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누가 좋다고 했는데 떨어져요, 누가 좋다고 했는데 떨어진다, 누가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한다 보시면 돼요. 뭐 어찌됐든 그 비난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지금같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종목이 떨어진다고 이상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지금 보면은 신저가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신저가 종목이 속출했다라는 것은 그 종목을 산 사람들은요, 수익이 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AP 시스템 이런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신저가예요. 최저치를 오늘 경신했거든요. 6월 23일 오늘 경신하고 있는 건데 16,250원을 이제 신저가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래로 이 가격에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건데요. 상장하고 나서 이 가격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그럼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손실 중이에요. 단 한 명도 수익인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요. 한 주도. 어제 샀던 사람, 아니 오늘 저점에 샀던 사람 말고는 다 손실 중이에요. 모두가 물려가지고 손실 중인 기업인 거예요. 근데 나쁜 기업인가 하면은 나쁜 기업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좋은 기업이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AP 시스템은요,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는 거죠. 반대 매매랑 우리가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기관이라던가 이제 또 펀드 매니저들은요, 자동 손절이라는 걸 해버려요. 이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일단은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일단 팔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빠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화창한 날에 내 옷만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고 뭔가 막 물에 다 젖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죠? 화창한 날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버스 정류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옷도 막 다 젖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무슨 일이지? 이상하다, 위험할 것 같아, 피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계곡 근처에서 물이 젖어 있으면 물놀이 잘했나 보다. 해수욕장에서도 물이 젖어 있으면 물놀이 했나 보다. 또는 비가 내리는 날에 젖어 있으면 어때요? 비를 맞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 내 종목이 안 가고 내 계좌가 박살나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수가 내려가고 있을 때 내 종목이 안 가고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하락 종목이 많은 시장에서 내 종목이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업이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방금 보셨던 AP 시스템과 같은 그런 기업들도 모두가 지금 다 물려있는 상황에서 털리는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 매도자가 떠나게 되면은 매도할 사람은 없어지게 되고 매수할 사람만 남게 된다라고 존 템플턴 경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지금 많이 털려나가고 있는 시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털려나가지만 않으면 되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종목이 떨어지네 마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 필요가 없고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몇 번을 설명해 드렸는데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1300원 넘어갈 것 같다.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갔다가 일시적으로 넘은 다음에 아마 국가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방어한다는 이야기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기대감이 생겨서 또 환율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수가 환율 떨어지게 되면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세차게 흔들 수 있다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좋은
기업은 여전히 좋은 거고 주가가 싸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싸졌으니까 안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 뭐 정말 좋은 소재로 만들고 좋은 면으로 만들었다면 가격이 비싸고 싸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옷이냐 아니냐로 봤을 때는 좋은 옷이다. 그러나 가격이 싸졌다면은 싸게 좋은 옷을 사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현금 마련 안 했기 때문입니다. 현금 마련 하신 분들은 더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만세를 부르면서 기대하고 좋게 볼 수가 있는데 현금 마련 안 하신 분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미리 준비했냐 안 했냐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뒤집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뭐 현금화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건 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물은 엎질러졌으니 그냥 물이 안 엎질러졌으면 어땠을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담아볼까?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닦을 생각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가 맞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손절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올라오는 종목보다 내려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도 없어요. 오늘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없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삼부토건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N자 반등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과대낙폭주라고 할 수 있는 형태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사실 큰 이벤트나 이슈가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의 뭐 전쟁 이후에 복구 사업에 뭐 참여를 한 해 만에 이야기 나왔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이슈는 좀 택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 외에도 사료 관련주가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있는 부분들 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7종목이 보여지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은 하한가의 한 종목, 90종목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빠진다 뭐 이런 느낌과 뭐 손실률이 커지고 있다 이런 느낌에 너무 이렇게 취해 계시거나 너무 슬퍼하시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이 시장이 어차피 지나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별거 없이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시장을 보면서 뭐 아무 생각이 없고 이제 살만한 시기가 올 것 같은데 조만간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제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막 딱 집어주길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뭐 집을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려도 그래도 집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2200포인트가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기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저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2200이라는 지수를 딱 찍어줬을 때 마음이 편하다면 그걸로라도 됐습니다. 마음 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고 개인 투자자들이 털리는 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가 날 사랑할 때까지 기다릴게 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너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라는 말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딱 그런 추상적인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올라갈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올라가지 않을 기업을 정리해서 올라갈 기업에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조금 활용하셔도 좋기 때문에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거지 지금 손절할까요? 지금 살까요? 같은 그런 얼토당토안한 그런 전략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뭐 저는 장세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아요. 뭐 그렇게 대단히 힘들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무서운 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장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손절이 손절을 부르고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는 딱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휘둘릴 이유는 없다 라고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힘들다면 힘든 시장일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이게 뭐가 힘든 시장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좀 편하게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오히려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게 힘드시다면 그냥 종목 HTS 있잖아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냥 영웅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증권 프로그램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매튜였습니다. 고맙습니다.